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없애겠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6시 반쯤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중계와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2달여 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된 뒤 귀국 대신 잔류를 택했던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보석금을 내면 24시간 이내에 석방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투자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 주목해달라면서 투자 위축 요소는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뉴욕에서 송주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타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바뀔 겁니다. 재계가 반항해도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남북 대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국이 저평가되는 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해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건 스탠리 지수에 한국 증권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점은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끝까지 잠재적 투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유엔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다자외교 데뷔전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발언 내용 이어서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며 북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폭탄은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협상을 실제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이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세계 5위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죠.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핵무기 100기를 생산할 수 있는 2,000kg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보유량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번 발언은 북핵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이
관세 인하의 전제란 사실을 재차 확인한 건데요. 보도국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희 기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며 관세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 3,500억 달러 선지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지난 7월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협상에서 투자 방식에 이견이 생기며 양국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증을 통해 투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만 미국은 현금을 직접 투자하는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향후 협상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약 13시간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선 건데요.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정부 조직법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유로 기자입니다. 본회의가 세 차례나 밀릴 정도로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쟁점 법안인 에이펙 성공개최 결의안과 문신사법 등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쟁점 법안 4개에 대해선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야당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 토론입니다. 제가 근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가 오후 6시 30분쯤부터 시작된 만큼 민주당은 오늘 같은 시각에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후엔 방통위 폐지 등 나머지 3개 쟁점 법안도 차례로 올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각각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개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만큼 금융기관 개편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정치권의 출석 압박에도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 15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임명 식사에서 재판권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권 분립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주최한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사법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실 겁니까?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선례가 없는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최대한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올려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선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과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접대 의혹을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이 참여하는 권고기구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어제 저녁 지 부장판사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정 재판에 앞서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토론회가 3시간가량 열렸습니다. 참석자 40여 명은 대법관 증언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안건 모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법관 증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속도와 범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압박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각 분과 논의 내용을 취합해 오늘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우리 근로자 316명이 귀국한 지도 어느덧 2주가 지났는데요. 당시 잔류를 택했던 한국인 1명에 대해 미국 이민당국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석방될 전망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약 450명이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체포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16명은 일주일 만에 석방돼 지난 12일 귀국했습니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모두 전자여행 허가나 단기 방문용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석방 대신 잔류를 택했던 한국인 1명도 최근 보석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은 보석 심사를 통해 한국 국적자 이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씨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앞으로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 관계자는 24시간 이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현지 법조계는 이 씨의 빠른 보석 허가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방을 많이 시키고 보석 석방을 아주 적게 하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민 법원인데 한국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자 하는 게 반영돼 있지 않을까. 취업 허가 비자를 보유한 이 씨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여서 석방 이후에도 귀국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강경 입장으로 우리가 내건 조건이 우선 해결돼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근 벌어진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비자 문제의 해결 없이 의미 있는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김 총리는 이어 미국과의 투자 약속은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가 넘는 규모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비자 문제 해결과 통화스와프 수용을 미국에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미국 순방 중인 대통령이 미 정부 인사들을 만나 관세 협상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인 것을 의식해 불필요한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총리실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조지아주 투자와 관련된 것이지 한미 간 논의되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예 잘못.
하지만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미국을 향한 협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종묘 누각을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종묘 차담회 의혹 특검팀이 수사 중이죠.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여사가 소개한 손님이었다며 외교 행사였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적 유용이라는 정부와 다른 주장인 건데 이혁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국가유산인 종묘에 있는 망묘루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망묘루에서 외국인 2명과 차담회를 연 정황이 나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참석자는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의 가족들이었는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는 마크 로스코 전시를 연바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여사가 최근 주변에 차담회 참석자들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한 손님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여사 소개로 로스코 가족을 만나 미공개 작품을 받고 이에 대한 답례로 종묘에서 차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차담회가 미국 대통령 배우자 관련 외교 행사였다는 주장인데 사적 유용이라 보는 국능유적본부 입장과 배치됩니다. 국가원수 방문이나 관련 행사가 아니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종묘를 이용할 수 있는데 김 여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바나 콘텐츠 관련 작가하고 만남이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종묘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차담회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특검팀은 오늘 국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어제는 이우환 그림 뇌물 혐의를 추궁하기 위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법원이 오늘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의 육성 진술도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인데 선고가 아닌 재판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연일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한 만큼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2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다만 특검팀이 요청한 생중계가 아닌 녹화중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영상팀이 재판을 촬영한 뒤 녹화본이 공개됐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헌법재판소 방식과 같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제외하면 법원 재판은 그동안 재판 전 언론사 촬영 또는 일부 선고만 중계가 이뤄져 사실상 재판장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아닌 첫 재판이 촬영되는 만큼 이번에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진술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에 이어 진행되는 보석신문 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법원은 재판 때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주민센터에 찾아가 우리 집을 청소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자해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한 건데 담당 공무원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걸어오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주민센터로 가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지난 23일 주민센터에 전화해 자신의 집을 청소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튿날 자신과 통화한 40대 여성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다짜고짜 와가지고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내가 못 치우니까 청소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담당자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여성에게 건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청소 지원 서비스는 저장 강박증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에게 제공되지만 이 남성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담당 공무원 여성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국내 최대 저작권 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년 수천만 원의 비용을 회장의 품위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기개발비를 자녀 교육에 사용한 내역도 포착됐습니다. 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창작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 보니 매년 수천만 원이 이른바 회장의 품위 유지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0만 원에 불과하던 품위 유지비는 2023년 가수 추가열 씨가 회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무려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23년 1년 동안 회장의 품위 유지를 위해 사용된 피복 미용 비용은 약 3,200만 원. 지난해에도 3천만 원 넘는 돈이 쓰였는데 이렇게 회장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만 총 7천만 원 넘는 돈이 결제됐습니다. 법인카드로 하루에 1,000만 원어치에 가까운 의류를 구입하고 미용비로 한 번에 200만 원을 사용한 내역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임직원들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자기개발비도 논란입니다. 7억 원 상당의 자기개발비 역시 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헬스장 등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수백만 원씩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수영교실과 골프 연습에도 쓰였는데 임직원 윤리 강령과 업무 추진비 지급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막대한 저작료를 관리해야 되는 조직인데 투명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법인카드 사용이 규정을 위반하진 않았다면서 자기 개발비 역시 규정에 따라 집행됐지만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편의점입니다. 한 여성이 복권을 구매하고 나가자 남성이 뒤따라 나갑니다. CCTV 화면 밖에서는 또 다른 남성이 여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에게 배터리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관은 편의점에서 찍힌 남성의 얼굴을 보고 신원을 단번에 특정했습니다. 과거 무전취식과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 붙잡힌 적이 있던 10대였던 겁니다. 경찰관은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왔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확보해둔 돈을 세는 모습의 CCTV 영상을 증거로 내밀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남성 2명은 편의점에서 100m 떨어진 은행에서 여성을 처음 보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낸다는 지인과의 통화를 듣고 전동 휠체어를 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또 다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당 털이라든가 치킨집 털이 금은방에서 금을 몰래 가져간 범행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유명 유튜버까지 가담한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조직과 1,700억대 환전 조직이 한꺼번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마사회 영상을 도용해 불법 중계하고 무제한 판돈을 내세워 손님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명 경마 유튜버 A씨의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시속을 좀 늦추려고 액션을 취하는데 말이 그냥 를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조직을 주변에 소개하는 일명 바람잡이로 활동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22년부터 한국 마사회의 경마 영상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상까지 불법 송출하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판돈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한 번에 무려 3천만 원을 베팅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바로 옆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도박장 회원을 몰래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이트 등 8곳에 도박 자금을 대는 환전 조직도 적발되는데 이용자만 17,000여 명, 도박 자금 규모는 1,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회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운영했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조폭 4명이 포함된 환전 조직원 2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5억 4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한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이 김해 국제공항에 갇혀 무려 5달째 공항 난민으로 생활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된 건데요. 이 남성은 식사 때마다 햄버거만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오도 가도 못한 채 뉴욕 공항에 갇혀 난민 신세가 된 남성을 그린 영화 터미널. 영화 같은 일이 김해 국제공항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정치적 망명을 하고 김해 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 한 명이 아직도 공항 임시대기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아예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때문입니다. J'étais menacé à mort en tant qu'opposant politique. J'étais ciblé. 결국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남성은 법무부에서 주는 햄버거로 삼시세끼를 때우며 5개월째 버티고 있습니다. Enfermé dans la salle d'attente, sans liberté, sans limite et sans assez de conditions de vie humaine. 법무부는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입국 심사 자체를 불허했는데 인권단체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해 얼마 전 이겼습니다. 교도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5개월간 지내했던 디님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난민 심사의 기회를 인권단체는 남성의 인권이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출국 대기실에서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개그계의 대부 개그맨 전유성 씨가 어젯밤 9시 50분쯤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세대 코미디언 전유성 씨,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알려졌는데요. 아유, 되게 재미없네. 재밌는가? 재밌네. 저 아저씨 좀 봐. 예전엔 다 이렇게 먹었어. 제일 선배로서 후진양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NBA 사상 보고 싶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어. 전유성 씨는 무명 개그맨들을 발굴하기 위해 사비까지 털어가며 지원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양락, 이윤석, 김신영 씨 등 여러 개그맨 후배가 전유성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희극적으로 산다는 건 지구에 처음 온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던 전유성 씨. 그 말대로 평생을 지구에 처음 온 것처럼 살던 전유성 씨의 별세 소식에 누리꾼들은 덕분에 웃으며 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유성 씨 개그 보면서 컸습니다. 개그계의 큰 별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연예인들의 기부, 통 큰 기부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 문제에 대해 방송인 이경실 씨가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기부해본 적 있냐고. 맞아요. 아니 그거밖에 안 했냐고 뭐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했어요? 실제로 최근 그룹 포요테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했다가 3명인데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멤버 백가 씨는 너무 상처였다라며 뒤늦게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기부금 맡겨놨냐, 마음이 중요하다, 악플 달 시간에 기부나 해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두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커피 가격을 올렸다더니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사주 일가 회사로부터 일부러 원재료를 비싸게 들여와서 소득을 줄이고 세금까지 덜 낸 건데 조사를 해보니 이런 가게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1,000개가량 매장을 운영하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최근 이곳은 원두 같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커피 가격을 10% 정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진짜 이유는 원재료값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사주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원자재를 비싸게 들여와 가맹점에 높은 가격에 넘긴 겁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이고 가맹비와 교육비에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한 가공식품 업체도 제품 가격을 10% 가까이 올렸는데 똑같이 사주 일가 회사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사주 가족의 땅 관리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이 생활물가와 직결된 업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가 이런 탈세를 저지른 업체 55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 탈세 혐의 규모만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부당하게 비용을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이든 사주가 그 이익을 본 경우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평균 재산은 22억여 원이었는데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45명에 대한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중 최고 자산가는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이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서울 대치동 건물과 구이동 아파트,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 82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이 중 채무가 22억여 원으로 총 재산은 60억 7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과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각각 55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 수석들과 실장 중에선 봉욱 민정수석이 43억, 김용범 정책실장이 42억, 이규현 홍보수석은 21억, 우상호 정무수석이 17억 원 상당을 신고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처 등 주요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실 외 공직자 중에선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59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56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퇴직자 중에선 김동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239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김 전 비서관은 지난번 신고보다 110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신분 변동자가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기 참모진을 포함한 신규 38명과 승진 7명, 퇴직자 88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3월 재산이 공개됐던 만큼 이번 공개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만화영화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보드는 원숭이인 손오공의 전유물이었지만 현실에선 달랐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돼지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스케이트보드를 힙하게 타는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귀여운 아기 돼지 노버트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노버트는 스케이트보드를 밀며 10m를 단 11.32초 만에 달려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보호자에 따르면 앉기나 기다리기 같은 기본 훈련도 단 20분 만에 터득했고 심지어 카메라 앞에서 포즈 잡는 걸 즐긴다는군요. 실제로 간식과 카메라만 있으면 언제든 준비 완료. 책 옆에서 보드를 안는 모습까지 역시 SNS 스타답네요. 우주 여행자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죠. 이번엔 작은 G 요원들이 우주 탐험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20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에서 발사된 러시아의 생물연구위성 비온-M이 한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러시아 중부의 들판에 착륙했습니다. 위성 안엔 무려 75마리의 생쥐와 1,500마리의 파리 등 다양한 생물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생쥐들은 유전자 변형으로 방사선에 더 민감한 그룹, 방사선에 강하도록 약을 투여한 그룹 등으로 나뉘어 실험을 거쳤답니다. 기나긴 우주여행을 다녀온 생쥐들, 활발히 움직이는 걸 보니 여독은 없나 본데요. 이 실험이 앞으로 우주 생물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네요. 희망을 주는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굳센 의지로 건강을 회복한 한 여대생의 사연 들어보시죠. 미국 미주리주의 한 대학 치어리더들. 유독 환하게 웃는 여학생이 눈에 띕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시 맥케이브인데요. 7개월 전 생존조차 불투명했던 큰 교통사고로 35번의 골절과 7차례의 수술, 긴 재활을 이겨내고 대학 첫 홈경기 무대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녀는 매 순간 포기하지 마, 하루하루 천천히라고 스스로 되새기며 재활훈련을 거듭했다죠. 다음 목표는 치어리딩 전국대회라는데요. 그녀의 복귀 무대는 단순한 치어리딩을 넘어 희망과 기적의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인사동을 대표하는 고미술 페어가 열렸습니다. 자연의 재료를 통해 생명의 시간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제이영 작가의 개인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맑고 은은한 빛이 세계에 절제된 장식미, 부드러운 곡선이 고려시대의 문화와 철학을 고스란히 품는 고려청자. 인사동 문화지구내 고미술 업체와 한국고미술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고미술 페어가 열렸습니다. 도자기는 물론 가구와 장신구 등 다양한 한국 전통 고미술품에 해외에서 수집된 희귀 골통품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민화의 까치호랑이에요. 거기에 대한 작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고요. 외국인들이나 젊은 층들이 방문을 해서 훨씬 더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고 세대가 약간 바뀌고 있는. 정갈한 서체부터 과감한 해체와 재구성, 회화와 결합한 글씨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하며 평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한지를 배접한 커팅 캘리그라피 속 글자들은 서로 얽히고 흐르며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손지민 작가는 한글이 가진 구조적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통해 관객에게 잔잔한 위로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직접 글씨를 만들어보는 과정에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재료 중에 하나를 한지로 좀 잡았거든요. 한지는 단단하고 풀을 닿으면 또 질겨지거든요. 글씨를 직접 만져질 수 있는. 물과 돌, 나무, 한지 등의 중첩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하는 제이영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캔버스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생의 여정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로드맵처럼 영속되는 반복의 선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데 특유의 곡선을 품은 한국 전통 숯이 여백의 공간감을 열어주고 땅 따먹기 놀이를 연상시키는 작품은
어린 시절 흙바닥에서 경험했을 법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신형 스마트폰 1차 출시국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포함시키며 0%대 점유율을 벗어나기 위해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가성비에 품질까지 더한 중국의 거센 공세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카메라 줌을 10배, 20배로 당겨 찍어도 축제 현장을 선명하게 담아냅니다. 독일의 카메라 제조사 라이카와 협업해 만든 샤오미의 새로운 스마트폰입니다. 한국도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但是呢，另外一个呢，我们也在做高端，但是呢，性价比跟高端它并不矛盾。 미니 태블릿과 로봇 청소기 등 신제품도 공개하며 정직한 가격에 높은 품질을 갖췄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 6월 여의도에 1호 매장을 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의 동쪽인 이곡구이의 2호점, 서쪽 마곡의 3호점 동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성비만 앞세우던 중국 가전 업체들이 품질까지 갖춘 이른바 가성비 프리미엄을 앞세워 안방을 공략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추격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선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TV를 선보였습니다. 큰 글씨의 화면을 단순화했고 자녀들과 영상 통화는 물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줍니다. 쉽게 쓰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케어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되게 재밌게 해드려야 되겠다. 앞서 고광모 LG그룹 회장은 사장단 회의에서 중국 공세에 맞설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공지능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무장하고 국내 시장을 뚫으려는 중국 업체들과 이를 막아내려는 국내 업체 간 가전 대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파주의 가시거리가 90등,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으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10에서 60mm, 전남 남해안에 따라서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이 비는 토요일인 내일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7.8도, 대전이 18.6도, 부산 22.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제주 해안에 따라서는 아직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은 한층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